자, 이제 연도별 기출 풀 때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연습은 (20)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이 우리가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사실 이쪽 파트는 다 암기잖아요. 네. 얘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독해를 풀게요. 이게 작년 국가직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뭐 어휘나 생활영어, 문법 이런 거 먼저 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독해가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냥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끔씩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수험생분들은 이제 직접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암기 파트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게 확실하니까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어휘, 생활용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지 독해가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해는 일단 풀지 말고 어휘랑 생활용, 문법 위주로 나가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문법, 나머지 풀지 말고 어휘,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니까. 그리고 독해를 푸실 때는 그냥 순서대로 나머지 독해는 첫 번째 전략이 이거고, 자, 두 번째 전략 어휘랑 생활영어 또는 문법이 혹시 잘 안 풀린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넘어가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편지 쓸게요. 어휘를 딱 보는데 전에 봤던 단어인데 아, 풀릴 듯 말 듯해. 헷갈려요. 그러면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이거 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 이 정도 왔을 때 시간 부족해서 여기 못 풀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간 싸움이니까. 못 푸는 거는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빨리 다 풀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갈 줄도 아셔야 돼요. 다른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해석이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석을 하고 내용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이 문장 구조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얘를 잡고 있으면 또 결국은 이 정도 왔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건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일단 대신에 다음 부분도 해석하고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얘를 유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표현을 아냐 모르냐 싸움이죠. 네. 그래서 풀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죠. 그거를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해가지고 노트에다 싹 다 모아버릴게요. 저 또 나올 테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휘 같은 거 풀 때도 바로 얘를 보고 들어가서 바로 푸세요. 결국 얘의 동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고 할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빨리 읽고 아는 단어 내서 빨리 풀어야겠죠. 대신에 풀고 나서 이 5개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얘랑 뭐 얘라고 할게요. 이 단어는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모아두자.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에 모르는 단어나 생활용 같은 거 다 모아놓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휘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가 보완이 되거든요. 어차피 연도별 기출 풀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 나머지 똑같아요. 얘네들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동의도 나올 거니까 독해용 어휘 노트에 모아놓고 마찬가지로 이 4가지 표현 중에서 모르는 거는 모아놓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벗어나는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써줘야 돼. 왜냐면 그건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그리고 어차피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상 풀 수 있을 거고 분명히 보기형에서는 안 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해결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바로 보자마자 풀고 모르면 빨리 읽고 대신에 여기 5개 중에서 모르는 거는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문법을 들어볼게요. 문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읽자마자 하나, 둘, 셋, 넷. 요 4개에 관련된 포인트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싹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헬스 시점 영법 5에서 111이에요. 그래서 풀고 나서 4가지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고 관련돼서 112에서 체크할 거 체크하고 그러면 마찬가지 나머지 문법도 똑같아요. 왜냐면 문법은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거 내에서 계속 응용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거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112에서 체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111에서 체크하자. 7급을 준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7급 지방직을 2019년도부터 정리를 한번 싹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포인트 적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포인트 나오고 적고 2017년도 해서 추후에 뭐 2010년도까지 해본다 할게요. 그럼 선생님 봤을 때는 대략 한 100개 내외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싹 다 모아놓은 게 얘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왔던 포인트가 반복해서 나와요. 사람이 내는지라. 예를 들어서 동사 suggest가 동명사를 쓰는 게 시험 나왔다? 그럼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suggest가 아닌지 쓰는 것도 알아야지만 그 외에 동명사 목적 취한 동사들 싹 다 외워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예상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111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동명사 목적 취한 타동사 관련해서 suggest 말고도 혹시 모르는 게 있는지 보고 암기하고 그리고 이거 암기하기 힘들다고 하면 탄원 문제 풀면서 출제 포인트 계속 적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랜덤 게 중요한 건 아닌 건 어차피 얘네들 다 랜덤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안 섞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휘, 생활용어, 문법, 10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순수하게 암기 파트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네. 예. 좋게 해볼게요. 처음에 자, 빅카 완성. 우리 독해가 수능과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수능과 공무원, 영어 독해를 비교해보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많아요. 독해 지문이. 문제 많고 우리는 대략 10지문. 수능은 문장이 길어요. 장지문도 나올 때 있지만 우리는 보통 중지문 아니면 단지문이에요. 수능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내용도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내용 많지는 않고 어려우면 보통 경제 관련된 지문. 근데 이거는 용어 같은 거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수능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보기형을 넣어가지고 매력적인 보기형 때문에 보기형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도대체 뭐가 답이지? 근데 우리는 웬만한 성과 다 풀려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는 速독하면서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수능은 지문도 많고 장지문일 때도 있고 추상적이고 어려워. 그래서 얘는 리딩 스킬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10지문밖에 안 되고 중지문 단지문이고 속도과 내용 파일 거의 다 되면은 못 풀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다 빠르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다 읽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사로서는 막판에 단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빠르게 다 읽는 게 좋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를 할 때는 강사로서는 속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9급을 예를 들자면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독해할 때 문제 보면 속독을 하잖아요. 내용 파악 다 놓쳐요. 그냥 감독해로 그냥 빠르게 해석하지. 근데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영어는 중요한 문장은 계속 바꿔 써주는 거, 재진술. 응. 그리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읽다 보면 분명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중간중간 키워드 나오시면은 표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빈칸 완성. 지금 보니까 목수 좀 짧게 할게요. 종 쳤으니까. 자, 빈칸이 여기 밑에 나올 때도 있고 위에도 나올 때도 있고 중간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빈칸 여기가 뚫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흐름 알고.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 밑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빠르게 읽으면서 일단은 내용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밑줄치면서 키워드나 중심 내용은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근데 빈칸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분명히 얘에 대한 단서를 어디선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공무원 지문은 정말 다행인 거는 보통은 위에나 아래에 나올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면 짧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럼 선생님 여기는 안 읽어도 돼요? 아니, 읽어야 돼요. 왜? 중요한 내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앞에는 중요한 내용 나오는 표시만 하고 대신 이쪽 부분이나 이걸 전편의상 A라고 할게요. 이쪽 부분이나 이걸 B라고 할게요. 여기선 좀 꼼꼼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가 만약에 A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랑 이 빈칸 관계 잘 따지셔야 돼요. A에는 분명히 논리 정보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 빈칸과의 관계가 순접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고 재진술일 수도 있고 뭐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리 정보 장치가 A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단서가 나돈니 A 포도스비 이런 게 쓰였다고 할게요. 그럼 A와 B의 관계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그치? 뭐 나대의 법비는 역접. 재진술이면 얘랑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빈칸이 위에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한 주제나 제목일 가능성이 클 거고 얘는 빈칸이 중간에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얘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줄 거다. 근데 그게 보통은 위나 보통 아래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를 안 있자는 건 아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 있대. 여기서는 좀 꼼꼼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해보죠. 제목. 이건 이제 빈칸 완성이니까 주제. 제목과 주제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치? 크게 누르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중심 내용은 계속 바꿔 써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A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A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는 B라고도 재진술에서 써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C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재진술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답이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글을 읽다가 이 정도 오니까 단서가 확실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얘로 인해서 답이 얘인 게 확실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나머지 읽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읽어요. 왜냐면 막판에 단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확실하시면요 빠르게 읽으세요. 어차피 확실하니까. 대신에 반대 연결어 같은 거 체크를 해주세요. 뭐 하우에버나 벗이나 그런 거 이해되시죠? 거꾸로 반대로 오답이 되는 1번, 3번, 4번 얘들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넣어준 거야 여기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렇게 일치로 착각하는 거야. 자, 주제 제목이라는 건요 전체 문단을 다 포함해야 돼. 옛날에 영어 시험은 장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장짐이 나오면 문단이 2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문단마다 소주제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페이크 되냐면 이 소주제를 복장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거다 이렇게. 아니에요. 주제 제목은 전체 문단을 다 포함해야 된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정답이 3번이라고 할게요. 임의적으로. 그럼 거꾸로 말하면 3개는 맞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앞까지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겠지만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아까 말했듯이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가 있으면 중간중간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 계속 이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3번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이번과 잘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아직은 답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일단 읽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4번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4번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의 키워드를 계속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 그럼 답은 3번에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다음에 반대. 이거는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는 빠르게 읽어야 했어요? 아니면 꼼꼼하게 읽어야 했어요? 자,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있잖아요. 먼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제나 제목은 보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읽어도 상관없는데 제 경험상, 강의 경험상 일치 불일치 할 때 보기하기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먼저 읽더라도 오래 읽어서 시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대신에 자신을 믿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비교해주세요. 보기양과.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답이 2번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일치하는 거네요. 정답이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번에 있는 이 표현은 지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진수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다르게. 그치.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4개 중에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답이. 다시 반대로 나머지 오답이 되는 얘네들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재진수를 조심해서 중간중간 내려오자. 우리는 지문이 짧아서 얼추 비슷하게 순서대로 줘요. 그리고 어쨌든 단서는 하나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선 샤크야, 상어야. 근데 여기선 샤크가 아니라 갑자기 막 피쉬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 재진수 조심하면 되고 그건 할만해요. 자, 두 번째 불일치예요. 근데 보세요, 보기양이 그냥 한글이야. 얘 먼저 읽어야겠죠.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이제. 그리고 답이 3번이라고 할게요. 이게 일치하지 않대요. 그럼 거꾸로 얘네들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믿고서 읽으면서 적절하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교하는 거죠. 물론 읽다 보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여기는 단어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적어도 3개의 단서는 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할만하다는 거예요. 내려올 줄만 알면. 자, 다음에 마찬가지. 영어가 보기양이야? 읽지 말자.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냥 바로 올라가자. 대신 중간중간 내려오자. 자, 불일치면은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 3개는 맞다는 거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도 있고 분명히 답이 되는 거는 재진수되어 있다. 그럼 얘도 할만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밑줄친 부분 중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자, 이거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얘는 주제 제목도 아니고 빈칸 완성처럼 추론도 아니고 주제 제목도 아니에요. 그냥 단위어 고르는 거예요. 내용 파악하시면서 문맥상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거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얘도. 그럼 실제로 어려운 거는 이제 얘들.
문장 삽입, 순서 찾기.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 자, 단서 다 분해줘요.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빨리 읽고 내용 파악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정답이 만약에 3번이라고 할게요. 단서를 분명히 줘요. 명시적 단서라고 할게요. 첫 번째, 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명사 나와 있어. 근데 이 명사가 위에 있는 특정 명사를 재진술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명사도 잘 보세요. 이 지문에 어떤 대명사 나오는데 이게 위에 있는 문장에 어떤 복수명사 대신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지시사도 잘 보셔야 돼요. this, that, such 이러한 지시 형용사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즉, 단서는 어떻게든 줄 거예요. 이런 단서를 바탕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얘는 일찍 어렵죠. 순서 찾기가. 해볼게요. 얘는 여기 내용 파악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세세히 보셔야 돼요. 그게 종종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해볼게요. 여기를 세세히 보시고요. 두 번째, A, B, C가 있어.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 여기 보니까 A가 있고 B가 두 개고 C가 하나야. 그럼 B부터 볼까? 근데 이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첫 문장 잘 보세요. 첫 문장. 왜? 정답이 만약에 B로 이어진다 할게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은 단어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명시적 단서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명사. 예를 들어서 A에 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B에 그 S가 또 있어. 그럼 둘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A에는 명사가 있었는데 B에는 그 명사가 더 명사 나오는 거야. 아, 얘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 얘가 이랬구나. 알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대명사가 있어. 그럼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에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 지시사도 있을 수도 있죠. 위에 보시면은 such barriers, 야,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 이게 앞에 나온 어떤 복수명사에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연결어도 잘 보세요. 혹시 이 C번 앞에 대열서가 있어. 그러므로 그러면 전개를 할 수 있어. 그래, 전개.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B번에 혹시 만약에 for example이 있어. 그러면은 A나 C의 어떤 구체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즉,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풀 수 있는 단서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푸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다행인 거. 세 문제, 네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고 나서 영어도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포인트 계속 반복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려면 어휘 세 관련 문법 빨리 푸셔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 나오면 빨리빨리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풀면 되니까. 그리고 풀고 나서 어휘랑 생활영어, 얘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싹 다 정리하자. 왜?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법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하나 다 풀고 연도별로 출제 포인트 한번 적어보자. 출제 포인트 적고 빠진 부분 111에 체크하고 111에서 빠진 게 있다? 그럼 111에 추가하면 되는 거고. 이거 주장차. 그래서 이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독해는 당연히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그건 갖고요. 어차피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볼게요. 만약에 요 집의 답이 2번이라 할게요. 근데 저는 1번 생각했어.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게 다 오답이야. 자, 그런 경우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본인 생각이 다 다르게 보여. 그럼 어떡하냐? 객관적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상식, 편견, 선입견은 다 제쳐두고요. 글 안에서만 단서를 찾으세요. 이게 정답이면 용어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고, 이게 오답이면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은 독해 하실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단계별 연습할 때 구문 독해할 때도 문장 구조 많이 신경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이걸 빨리 읽고서 아는 부분에서 맞추는 게 목적이지 이거를 막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거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만 있어. 그래서 채소로만 하고 풀고 나서 혹시 해석을 하는데 아까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됐다고 할게 해석이. 그러면 복습할 때 독해 노트. 아까는 제가 독해용 어휘 노트랑 다르게 독해 노트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추후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분석해 보냐면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이 쭉쭉쭉 잘 읽혀요. 강사로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있는데 해석이 안 되거나 갑자기 해석은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또는 갑자기 머리가 허해질 때가 있어요. 하얘질 때.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모르는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갔어 그냥. 근데 시험장에서 걔랑 비슷한 구조가 나와서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독해 노트를 모아서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풀 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줄 안다고 하면은 독해를 그냥 실력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여기 있는 어휘들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어휘들 거의 다 안다면 못 풀 문제 있을까요? 없죠. 반대로 할게요. 여기 있는 어휘를 많이 모른다고 할게요. 막히겠죠. 근데 공무원은 정말 다행인 게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서 독해 지문은 기출 똑같이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기출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저는 강의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 있잖아요. 똑같이 계속 쓰여요. 정말 다행인 거는 공무원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둘 거예요. 모르는 단어만. 제가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어휘에서 어휘 생활용어 모르는 것도 독해 어휘 노트는 안 되지만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독해 어휘 노트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노트를 양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휘 구조를 봐도 이거랑 같이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신성 선생님 교재를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2014에서 2010까지 있는데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2019년 다 풀고 2018년 다 풀고 2017년 다 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못하시는 분들은 요거 순서대로 가지고 쉬운 게 사회복지 교육행정지 좀 쉬워요. 이거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얘네들은 7급이니까 당연히 어렵고 또 다시 쉬운 거 막 기상직 갑자기 왜 쉬운 거 들어가냐면 너무 어려운 걸 풀면 또 모두 다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다시 원래 나이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국회 9급도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려운 거 국회 8급은 약간 편의 수준이에요. 어려운 거 그 법원석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순서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초반 좀 쉬운 거 풀어야지 상처 덜 받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냥 2019년, 2018년, 2017년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해서 요걸로 연습하는데 초반에 30분 시간 배분이 잘 안 되면은 시간은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그때 쭉 푸시면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해봤을 때는 이미 오답률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매년 틀린 문제는 매년 틀려. 그리고 아마 전에 공부했을 때 이거 풀었던 건데 전에 이거 봤던 건데 답을 안다고 답 적지 마시고요. 근거를 찾으세요. 모른다 전제하에. 해서 요걸로 연습하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올 때는 뭐 8, 90 정도 나올 거고요. 점수가 안 나올 때는 60에서 70 떨어질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우리가 시행착오 빨리빨리 한 다음에 시험 당일날 요거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하면 된다.